예, 원자재 시황입니다. 일단 금부터 보시겠습니다. 일단 금 지난 목요일 날 조금 장대 양봉 나오면서 조금 상승턴 하는 모습이죠. 원자재는 의외로 한번 양봉이 나오면은 계속 양봉으로 가는 구간이 간혹 있습니다. 물론 양봉 나오다가 다시 이렇게 뚝뚝 떨어지기도 하지만은 또 어떨 때는 또 양봉을 계속 내면서 상승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좀 쌍바닥 그 쌍바닥이나 약간 가로 그 평행선 추세가 되게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도 보세요. 원자재가 이런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이유는 모르는데 늘 이렇게 뭔가 이렇게 평행 추세가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 의미는 또 상황 따라 여기 맞고 또 떨어지는 이런 평행 여기를 또 뚫느냐 마느냐 일단은 좀 양봉이 나온 것 자체는 긍정적인데 바이든이 점점 더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금이 올랐다. 조금은 이해하기가 힘들죠. 트럼프가 양적 완화는 더 많이 하고 그러는데 말이죠. 그죠? 그래도 뭐 일단은 주식도 오르고 이제 금도 오르는 방향으로 일단은 단기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금과 더불어 저희가 인버스를 투자하고 있는 하방에 투자하고 있는 팔라듐도 같이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단기 고점을 넘었죠. 줄여가야죠. 일단 그러니까 두 개의 손절 잡아야 되는데 여기랑 여기 두 군데 손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방 투자자들의 손절이라는 의미입니다. 상방은 투자하기에는 너무 레벨이 높고요. 근데 이것도 하루에다 매도하는 게 아니고 두 군데 나눠야죠. 그러니까는 일부 조금 줄여가는데 이것도 한 3일 봐야 됩니다. 잠깐 넘는 듯이 다시 만약에 꼬라 박는다 그러면 인버스를 더 늘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늘 말씀드렸듯이 평행선 추세를 여기를 넘는 듯 다시 꼬라 박는 거 한번 보고 여기를 만약에 지지돼서 며칠을 버티게 돼서 더 오르게 된다면은 여기까지 상황 따라서 여기까지 한번 넘는 듯 그 다음에 꼬라 박는 패턴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여기를 넘고 더 오른다 뭐 그것도 불가능하진 않은데 오늘 말씀드렸듯이 장기 차트상 위치가 좋은 위치가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간에 한 3일 정도 분할로 조금 여기서 일부 줄이고 만약에 지지된다면 오르면 줄여야죠. 뭐 어쩔 수 없죠. 그래도 일부는 남겨두고 나머지 남겨둔 일부 인버스는 여기 이 라인 멀긴 먼데 그래도 여기서 뭐 어떻게 막 하다가 여기 못 넘으면 다시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전에 피더캐틀 너무 오버해서 올랐다가 떨어졌을 때 그 패턴대로만 하고 있는 건데 뭐좀 다르게 움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번 더 오를 수도 있고 한 번 더 오르기는 제가 본 차트 그림상에는 되게 힘듭니다. 한 번 더 오르기는 여기를 넘어서 뭔가 더 많이 막 뭐 한 3,000달러 막 이상 막 오르기에는 사실 이게 쉬운 건 아니다. 모습상. 어쨌든 뭐 여기 넘으면 손절할 거니까 그냥 여기 넘어도 좀 줄이고 할 거니까요. 말씀드린 두 라인 손절 대응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을 보시게 되면은 역시 올랐죠. 그리고 백금이 조금 별로던데 백금은 오르긴 올랐는데 오히려 금요일은 조금 오르다 말았습니다. 구리의 모습입니다. 구리 단기 상승폭 좀 되긴 하는데 아직은 좀 상승 추세 구간에 있죠. 일단은 팔라딘 인버스를 조금은 줄일 것 같고요. 월요일날 저희 조금 일부한 들고 있는 게 있어서 좀 줄이고 저희가 백금은 ETF가 없어서 지금 금은 구리를 접근할 수가 있죠. 구리도 검색하면 나오고요. 금은도 금선물이나 은선물 이렇게 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팔라딘도 치면 다 나오고 하니까 다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지금 조금 팔라딘 인버스를 여기서 떨어질 줄 알고 조금 많이 늘려놓은 상태인데 지금 손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러다가 이렇게 몇 번 헷갈리게 또 하다가 이러다가 지난번 이렇게 떨어지듯이 또 한번 또 어느 레벨인지 모르겠지만 또 한번 그렇게 또 떨어질 때가 있을 겁니다. 팔라딘하고 플래티넘은 둘 다 이제 다 자동차 촉매인데 팔라딘은 휘발유 촉매 그리고 플래티넘은 경유 촉매라서 경유가
경유차가 이제 줄어드니까 플래티넘 떨어지고 팔라딘 오르고 그런 건데요. 근데 이제 거기 약간 키포인트가 하나 있죠. 플래티넘을 휘발유차 촉매로 못 쓰는 게 아닙니다. 쓸 수 있는데 막말로 그동안은 이제 플래티넘 배급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팔라듐을 썼던 건데 이제 가격이 역전됐잖아요. 그러면 시설과 설비만 바꾸면은 팔라듐 대신 플래티넘을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 둘의 격차가 너무 크잖아요. 팔라듐은 2,500불 가까이 되고 플라티넘은 지금 800불인 것 같은데 이 격차가 저는 좁혀져야 된다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플래티넘 ETF가 있다면은 그냥 장투 개념으로 중간에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플래티넘 ETF 상방, 백금 ETF 상방, 그다음에 팔라듐 ETF 인버스 하방 이렇게 같은 비중으로 두고 싶은데 지금 백금이 하도 많이 근데 새로 ETF가 생겨서 한번 확인해 볼까요? 백금으로 검색하니까 안 나오네요. 이거 종목 이름 같은데 이거는 그죠? 백금 선물은 한계약이 너무 커가지고 팔라듐도 한계약 선물 투자가 안 돼요. 팔라듐도 그렇고 플래티넘도 너무 커서 선물은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백금 대신 백금을 정말 하고 싶으면 백금 대신 그렇다고 무슨 종목인지도 모르는데 이거 백금 TNA를 투자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마 구리 금은 세 개를 구리 금은 원래 금은 백금인데 백금 대신 구리를 좀 넣어서 이건 다 있으니까요. 그거 상방 합친 거 상방 비중하고 팔라듐 하방 그렇게 일부만 뭐 너무 올인하지 마시고 일부만 좀 투자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 얘기가 빨리 나오기를 기다리신 분들이 계실 텐데 원유는 일단 좀 이것도 그대로죠. 역시 언제든 이렇게 평행이 많이 나온다니까요. 여기만 지켜내면은 상방 유지할 계획입니다. 저희도 5% 전체 투자 비중이 5% 접근해 있는데 원래는 여기를 지킨 상태에서 좀 떨어지니까 사실 쭈가라 10% 정도까지 늘려도 되는데 더 늘리지 않을까 합니다. 그죠? 않을까 합니다. 한번 눌린 다음에 다시 튀어오르는 패턴이 되면 더 좋긴 한데 상황 따라 이제 여기 깨면이 손절이에요. 여기 깨면은 글쎄요 이미 3일 이틀은 아래 있었는데 기다렸고 앞으로도 하나 깨지면은 한 3일 보면서 분할로 3일 보면서 상당히 줄이는 방향으로 깨지면 그러니까 늘 깨져도 하루에 왜냐면 음, 주식처럼 손절 잡았다가 하루에 다 팔았다가 늘상 이렇게 깼다가 올린 패턴이 너무 많아가지고 하도 많이 당해서 드린 그러니까 저도 그런 방식을 택하는 것 뿐입니다. 원래는 상황 따라서 5일까지 봐도 되는데 일단은 요번에는 지난번 이틀 봤으니까 3일 정도에 여기를 깨게 되면은 나눠서 조금씩 다 손절해 볼 예정이 있습니다. 여유가 되시면 한 번 더 접근했다가 그 다음 손절 보셔도 되고 어쨌든 손절 잡기는 쉽게 돼 있으니까요. 지금 대충 근월물 기준으로 37불 정도가 될까요? 36.9불. 자, 또 농산물에 대해서 또 목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농산물은 지금 저희는 거의 다 처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트럼프 대선 때에 올리라고 보고 들어온 거라서 그래서 일단은 처분을 했고요. 그리고 문제는 장투가 콘된 거 먹어 들어가서 그렇게 뭐 좋은 게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장기 투자는 좀 그렇고 이렇게 많이 올랐을 때 아주 소량 남기고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차트적으로는 일단 떨어지다가 오르는 거 좋은데 일단 윗골이 달렸죠. 윗골이 달리면은 윗골이 맞고 하락하는 거 좀 보셔야 돼요. 이게 콘뿐 아니고 그나마 콘은 좀 그나마 양호하고 오히려 휘트가 좀 안 좋습니다. 밀가루 보시게 되면은 윗꼬리를 이틀 맞았어요. 윗꼬리 맞고 이거 11선 대응 하시면 될 것 같은데 11선 대응 11선 요거거든요. 11선 보조 아시는 분만 11선 대응 11선 못 넣고 지지부진되어 있으면은 추가로 마저 줄이는 방식으로 일단은 조금 여기서 버텨주고 올라줘야 됩니다. 이 라인에서 엄밀히 이 추세는 깨지 않았는데 이 추세가 잘 먹히지가 않아요. 언제든 이런 추세가 그래도 그나마 휘트는 좀 낫죠. 그나마 휘트는 그래도 조금 먹히긴 했구나. 그죠? 보면은 휘트는 그래도 그나마 가끔씩
가끔씩 먹히는 때가 있긴 있었죠. 그죠? 이건 딱 먹혔네. 이렇게라도 잡으세요. 이렇게라도 손절 잡으세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많이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그런데 이제 만약에, 근데 농산물은 언젠가는 또 많이 오를 것 같긴 한데요. 그 언젠가 식량 위기가 올 때, 그때 또 많이 오르긴 하겠죠. 근데 무조건적인 ETF 홀딩이 오히려 콘덴고 소실 나는 경우가 꽤 있어서 이렇게 좀 단기에 접근해서 먹고 나오는 방식을 저희 취하고 있습니다. 단 뭐 여러 상황상 조금 메뚜기 때는 어떻게 됐나요? 그러니까는 그런 뉴스를 거의 안 본 지가 오래됐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 선물 시장 자체가 수급하고 동떨어지게 단기에 움직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원자재를 보는데 수급이나 그런 뭐 재고 얘기 안 하고 내추럴 가스도 재고 얘기 한번 안 하고 이러느냐 하실 텐데, 예전에 다 봤죠. 그거대로 가지가 않는데 뭐 그냥 무조건 개인들이 많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움직여서 만개 때까지 징하게 눌러서 먹는데요. 뭐 그리고 장투하면 콘덴거 손실나게 해놓고 아주 정말 지능적으로 정말 나쁜 놈들입니다. 월가는 어떻게 이 파생 상품에서 그렇게 개인들을 벗겨내는 그런 방법을 개발해냈을까? 그리고 이 거래소 자체가 얘네가 사기예요. 얘네가 월가 한통속이라고요. 왜냐면은 얘네가 개인들의 포지션을 월가에 제공을 해서 그게 걸려가지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 시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제시해 드렸으니까 손절 대응 잘 하시고, 식량위기가 뭐 곧 닥칠 거라고 보시는 분, 혹은 뭐 메뚜기 때가 더 창궐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고 보시는 분은 더 투자하셔도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것 때문이 아니고 그냥 트럼프가 표 얻으려고 조금 농산물 올릴 거, 왜냐면 농부들 표 때문에 그럴 거라고 좀 투자하는 거라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서, 물론 저희 조금 남겼습니다. 얼마 남겼나? 맨 처음 거의 10분의 1만 남긴 것 같아요. 투자 1000만 원 투자했으면 100만 원만 남았다고, 100만 원 조금 넘게 110만 원인가 그 정도 남긴 거예요. 1000만 원 투자했다면 그러면 거의 8, 90% 매도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천연가스, 예, 또 눈이 빠지게 기다리시는 분들 계실 텐데, 천연가스 이거는 연결 선물이고요. 근데 콘덴고 소실 발생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오는 것 같지만은 12월물 보여드릴까? 12월물 이겁니다. 그러니까 ETF 투자는 여기 그냥 손실이에요. 지금은 손실 구간에 왔어요. 여기서 잡았더라도 손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말씀드렸죠. 3불 근처에 너무 띄워져 있어서 12월물이 띄워져 있기 때문에 접근 안 한다고 했고, 지금 콘덴고 손실까지 먹어 들어가고 12월물은 지금 2.89불 또 이렇게 되니까 한 3. 고려는 했었거든요. 3불 넘었을 때에 조금 하방 투자를 고려는 했는데, 그냥 12월물 차트로 이것도 똑같죠. 제가 거짓말 하는 거 아니죠. 평행해서 그것도 또 맞죠.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 보세요. 여기를 넘을 것처럼 한 번, 그죠? 두 번, 세 번, 네 번 또 살짝 넘었다가 보세요. 하나, 둘, 셋, 3일 이내에 다시 떨어지죠.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런 게 얘네들의 스킬이에요. 그냥 움직이는 애들이 며칠만 떨어진가 볼까요? 그러니까 하방을 투자했다면은 여기가 손절가겠죠. 여기가 손절가인데 이거는 넘은 다음에 이틀 만에 떨어졌네요. 그러니까는 넘더라도 하루에 다 손절을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방을 투자했었다면. 근데 조금 고려는 했는데, 그죠?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 차라리 이날 좀 윗꼬리가 크게 좀 많이 달렸으면은 좀 고려를 더 했을 텐데, 그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원래는 장중에 윗골을 달려서 마진콜 시키면서 방향 전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 말을 이해하실 분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것도 넘는 듯 꼬라박는 패턴이니까 조금이라도 좀 천연가스 인버스를 고려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자, 이제 뭐 그거보다는 상방에 관심들 많으시니까 이제 2.8불로 다시 콘덴고가 3불대에서 3.2불에서 2.8불로 갔는데 이제 접근할 거냐 하고 하시는데, 1월물은 또 3불이죠. 1월물은 3불. 장투하면은 이제 3불. 결국 3불에 투자하는 게 좀 있으면 또 넘어가야 되고, 그죠? 11월
또 언제 넘어갈려나 ETF는 또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2.8불이 아니에요. 또 ETF는 넘어가니까 차라리 선물 투자는 근월물 투자 하겠어요? 그 원유 사태 이후로 근월물 투자하다가 망해버린 경우가 많아서 지난번처럼 근월물 1.5불일 때 12월물은 한 2.3불 이렇게 아주 저점에서나 요 기간 정도 투자해야 이득을 내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이렇게 급락하다가 이게 너무 급락했기 때문에 또 이제 더 떨어질 거라도 반등 확 온 다음에 뭐 더 떨어지더라도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일단은 투자하고 있지 않고 근데 또 투자를 하자니 좀 망설여지네. 1월물이 또 3불인데 3불에 투자해야 되나 조금 망설여집니다. 지금 저희가 투자하고 있는 거는 지금 팔라듐 인버스 저희는 그래 투자 비중이 20%까지 투자했었어요. 너무 많이 투자했었는데 일단은 요거 조금 줄여서 이제는 5%씩 줄이든 뭐 3%씩 줄이든 분할로 서서히 줄여가지고 3일 분할을 줄여서 일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 은, 구리 상방 ETF를 조금 하는데 너무 많이 안 가져가려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한 최대한 10% 정도 합쳐서 한 20% 내외로 상방하방 합쳐서 20% 내외로만 하고 나머지는 주식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인버스를 끼더라도. 그리고 이제 원유만 5% 남고 농산물이 지금 사실 2.5% 남았죠. 20%까지 갔다가 지금 2.5%뿐이 안 남았어요. 농산물 거의 한 8, 90% 매도해가지고 이게 이제 ETF 단데 만약에 원유까지 손절하게 원유는 더 늘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5%만 보고 손절하든지 그렇게 할 것 같고요. 이게 모르겠습니다. 거기를 지지되거나 아니면 깼다가 또 다시 확 튀어오르는 패턴이 나오거나 하면은 조금 더 고려하는 정도지 조금 그럴 것 같고 농산물은 조금 아쉬워서 그냥 조금만 그냥 남고 이 정도만 그냥 좀 두고 좀 더 보다가 이제 움직이지 않으면 그냥 매도하고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이거 뭐 제가 사실 뭐 많이 조사하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방송하면서 저도 차트 보고 차트대로 설명만 드리는 겁니다. 다른 거를 뭐 아무리 연구를 많이 해도 제가 예전에는 그 삼성증권에서 나는 자료 재고 자료 뭐 하고 뭐 여러 가지 했는데 오히려 그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얘네들 선물놀이 하는 게 오래됐기 때문에 그냥 선물적 관점에서만 해서 그랬으면 여기서 좀 하방을 가져갔어야 됐네요. 그죠? 대충 아시겠죠? 또 월가는 제가 볼 때 진짜 욕 나와요. 얘네들. 원유를 보십시오 여러분. 그때 무슨 뭐 기름이 그렇게 뭘 남아 돌았겠어. 어? 지들이 하방 닫혀놓고 하방 닫힌 거 뉴스에 나왔죠. 원유 때 정말 하루도 안 빼놓고 그 ETF 문제점하고 선물 콘덴거뿐만 아니라 그 시간대별로 다 보여드렸죠. 얘네들이 작전하는 거, 이 움직이는 거 이거를 제가 얘네들이 원유만 할까요? 아니요. 금은 천연가스 뭐든지 다 하는 애들이에요. 얘네들. 물론 이렇게 누르는 거 알았지만 그래도 이렇게까지 누를 줄은 저도 진짜 꿈에 몰랐습니다. 예, 꿈에도 몰랐어요. 허수인 마이너스를 만들어낼 줄 몰랐다는 말이죠. 원자재 투자 너무 만만하게 보시고 덤벼드셨다가 콘덴고 알아야지 뭐 월물 알아야지 스프레드 알아야지 기본 차트는 기본 차트대로 알아야지 그건 한번 볼까요? 저희가 그때 언제죠? 이 천연가스 매도할 때 장기 천연가스를 그때 2.5불이었잖아요. 몇 년 후에 거였더라? 이거 연결 선물하면 안 되고. 그래도 올랐었네. 그죠? 그때가 21년도 그걸 했었으면 되는구나. 다 올랐네. 예. 3불 때까지 다 올랐구나. 왜냐면은 그때 이거죠. 저희가 이득 다 먹고 그때 단기간에 아주 잘 먹고 차라리 12월물 콘덴거가 너무 3.2불이나 되고 오히려 이 먼월물 이거 21년인가 22년 거거든요. 그때가 이건 2.7불인데 2.5불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같이 올랐구나 3불까지. 그죠?
그러니까는 일부 종목은 일부는 2.5불 원월물로 2021년 몇 월인가 그거 했으면은 한 3불까지 한 20% 정도는 잘 먹을 수 있지 않았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냥 오늘 얘기들은 다 그냥 차트 강의 정도로 들으시고, 글쎄요, 뭐 이렇게 분석을 해도 수익이 나는 경우도 있고 안 나는 경우도 있는데 손절은 꼭 정하셔야 된다. 이게 주식보다 더 무섭게 움직이는 때가 있습니다. 이거를 원자재가 한 달 새에 이렇게 움직일 만한 이벤트가 없어요. 그냥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고 오히려 그 반대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습성들을 잘 이용하셔서 대처하시면 되겠습니다. 손절가 대응 잘 하시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하나가 더 있는데, 선물로 너무 지르지 마세요. 해외 선물 자체가 100만 원으로 뭐 2천만 원 투자도 가능하고 막 그런데, 그러다가 맞을 거 얘네들이 장중에 윗꼬리를 달고 말이 확 갔다가 이렇게 방향 전환하는 이유는 무리한 투자자를 죽이는 스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이 무리하게 투자하면 여러분의 계좌는 그 타겟이 돼서 얘네들이 움직이는 그거에 따라 죽게 됩니다. 원자재만큼 얘네들 마음대로도 없고 알기도 힘들고 그냥 정말로 저가했을 때 좀 들어가서 먹는 거랑 어떤 얘네들이 반대로 전환하는 그런 캔들 보고 그때 하는 거 외에는 참 먹기 힘든 시장 같습니다. 그리고 원자재 ETF 장투하시면 안 됩니다. 콘덴고 손실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많이 설명드렸는데 콘덴고 때문에 콘덴고 오늘부터 원자재 ETF 장투하시라는 분들은 콘덴고 유튜브에 쳐도 많이 나옵니다. 해외 선물 콘덴고에만 쳐도 문제점 쫙 나오니까는 익히시고 잘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